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양문수입니다.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떤 뭐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 이전에 일단은 상황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정확한 판단 같은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폐개혁 조치가 뭐 알려진 지 대략 지금 한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았고 그 세미나들도 나름대로 많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북한이라는 곳의 그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판단이 쉽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또한 그런 그 정보와 자료의 제약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많이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보다 보면 북한이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정책 대안들도 좀 더 현실성과 적실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개혁 부분들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이제 좀 더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들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화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도 저녁 식사 시간에 약주까지 이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지불을 할 때 많이 불편함을 합니다. 10,000원짜리를 하나 가져가면 보통 못해도 몇 장을 내야 되고 1,000원짜리 같은 거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같으면 50,000원짜리 가격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남쪽 내부에서도 화폐개혁 이야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되게 이제 화폐의 그 액면절하라고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원으로 낮추는 부분들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옛날 화폐를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새 화폐를 이제 교환해주는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11월 30일 날 이 조치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화폐개혁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단순한 화폐개혁 차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의 판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액면을 이제 낮추는 거죠. 옛날에 100원짜리를 지금 이제 북한 같으면 1원으로 낮춰주겠죠. 그리고 새 화폐와 그 화폐를 교환을 해주는데, 이 교환의 과정에 한도를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들이 더 크게 됩니다. 한도를 설정한다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바꾸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축하는 효과들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북한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했던 부분들하고 별로 다르진 않은데, 그 이후에 가서 이제 임금하고 이제 가격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액면가를 이제 100에서 1로 낮춰줬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나 환율 같은 것들을 100에서 1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되게 부족합니다만 대체로 임금 같은 경우는 옛날 수준을 유지한다고 얘기됩니다. 즉 오히려 100배 임금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더더욱 지금 정보가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옆에 계신 토론자분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 내부의 정보에 관해서는 그 정부보다는 결국 NGO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심코 보더라도 물가 부분들도 사실은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정도 돼서도 NGO들이 조금 소식을 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한 소식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더더욱 2월 달에 와서는 대부분 NGO들이 지금 물가나 환율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단순히 그냥 그 화폐 액면절하한 부분들 이 차원이 그치지 않는다는 무엇보다도 가격하고 환율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침투하는 경제라는 것들은 시장이 발전한다는 그런 게 되죠. 가격이 바꾼다는 것은 이제 어떤 가격 체계를, 상대 가격 체계를 바꿔준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내에서 자원의 배분 흐름들을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다.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화폐개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옛날 돈하고 새 돈하고 바꿔주는데 왜 외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시장을 단속하는 부분들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단순한 화폐개혁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지금 북한 당국이 의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림들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더욱 이것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정책들이 좀 반개혁적 내지는 좀 보수화되는 분위기들하고 깊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2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특히 남쪽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북 소식지들도 그렇고 뭐 벌써 실패했다라는, 솔직히 저는 아직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복잡한 상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들을 이제 간단히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자료 순서를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자료집 1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몇 가지 그렸던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의도들이 있겠죠. 자, 도대체 왜 이걸 실시했을까? 그리고 이걸 실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을 한번 그 재편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봤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뭐 보통 이야기되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고 재정 수입을 확충을 하고 이제 시장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새 화폐와 아니 구화폐를 교환을 하는데 이제 한도를 설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한도를 설정을 안 하더라도 효과는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시장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합법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불법화된 영역부분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롭게 화폐를 자기가 자 옛날 돈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자 새 화폐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각종 기관으로부터 너 그 돈 어디서 났어라고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못 바꾸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라는 돈이 나가 있었다 그러면 뭐 최소한 7, 80 내지는 아주 많으면 2, 30 정도만 놔두고 사실 그 화폐를 소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경제 내에 좋지 않은 화폐를 이제 퇴장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되게 뭐 보통 가지고 있던 돈이 뭐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죠. 아니 돈 없이 있는 못 살게 사는 세상을 맡아놓고 더욱이 배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결국 이제 생존이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사람은 뭐 절반에 있는 그 이상을 줄여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내에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줄여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큼 국가가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그만큼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가 재정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기는 어렵죠. 즉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화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내화로 따진 재정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껏 쓸 수 있는 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돈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자 시장에 나가지 말고 직장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므로써 일종의 노동자 농민들을 시장경제 활동으로부터 직장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 유인으로서 그 임금이라든지 그 농민들에 대한 현금 분배들을 쓸 수 있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그 화폐개혁 초기에 이제 그 중앙은행 그 부원분이 그 조선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들이 이제 슬쩍슬쩍 흘러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공급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와 해외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했지 않았느냐. 150일 전투하고 100일 전투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외경제활동을 개방을 좀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분명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국가가 유통망을 장악을 하는 부분이죠. 즉 시장에 있던 물건들을 수매상점이라든지 국영상점망으로 이제 들어오게 함으로써 일본을 자기네들이 국가가 장악을 하게 됨으로써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우리가 국제 그 지도부들의 행동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있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렸던 그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이런 화폐개혁을 통한 전반적인 그 경제의 판자리에서 공급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식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외화 사용이라든지 시장 같은 부분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 경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것이 자, 그럼 금지를 하자. 폭력적으로 해결하자. 그냥 단속을 하면 된다. 그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장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단속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은 좀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되 정 그게 안 되면 결국 물리적으로 이제 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좀 더 시장으로 같은 사람들이 계획경제 안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계획경제의 그런 그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획경제의 토대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을 뭐 한편으로 물리적으로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국내의 공급 능력이 늘어나면 시장도 조금 힘이 약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림들을 이제 그려봤던 것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선은행 부원이라는